페이스 드라이브는 2016년 설립된 캐나다 기반의 전기차 공유 스타트업입니다. 2019년 9월 캐나다 벤처거래소에 상장된 후 한화로 약 1,700원으로 시작해 2020년 7월 21,00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월 주가는 16,000원으로 1년 4개월 만에 880% 이상 급등했습니다. 페이스 드라이브는 2020년 3월 기준 7만 4천 명 사용자를 확보했고 2020년 1월 한 달 동안 5만 3천 번의 차량 호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 8월 대비 226%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또한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 40%가 계속해서 페이스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 드라이브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건강 음식을 소비자의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인 페이스 드라이브 푸드와 블루투스 기반의 코비드19 확진자 트래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 드라이브 헬스, 그리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업 페이스 드라이브 마켓플레이스까지 확대했습니다. 사람과 지구 우선주의 People and Planet First를 표방하는 페이스 드라이브의 미션은 페이스 드라이브의 차량 공유, 음식 배달, 이커머스, 헬스테크 서비스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영위함으로써 모든 지역사회가 더 나은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페이스 드라이브 앱을 통해 탑승자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페이스 드라이브가 어떻게 친환경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페이스 드라이브는 주행거리별로 CO2 배출량을 측정한 후 이 수치를 다시 나무를 심는 양으로 환산을 해서 실제 얼만큼 CO2 배출량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앱을 통해 보여줍니다. 실제 페이스 드라이브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원 등지에 나무를 심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 2개 업체를 인수했는데 장거리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스타트업 하이라이드를 3월에 인수했고 이어서 9월에 전기차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스타트업 스티어를 인수했습니다. 페이스 드라이브는 하이라이드를 인수함으로써 2만 명 이상의 장거리 카풀 수요자를 확보한 셈인데요. 특히 대학교나 교육 관련 커뮤니티에 장거리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카풀은 CO2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에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페이스 드라이브의 미션과도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가입 플랜으로 전기차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티어는 워싱턴 DC 기반의 스타트업인데 페이스 드라이브는 스티어를 인수함으로써 캐나다 외에 미국 등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페이스 드라이브 창업자는 임란 칸이고 현재 CEO는 사얀 나바란남입니다. 사얀 나바란남이 CEO로 있는 캐나다 투자회사 멀레그룹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CEO 자리도 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얀 나바란남은 스리랑카에서 출생하였고 토론토 대학에서 경제와 정치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캐나다 벨과 위성통신회사 CEO를 거쳐 기업용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AC 테크니컬 시스템에서 CEO를, 인도 소프트웨어 회사 에스프로 테크놀로지에서 COO로 임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비스타스 회사에서 2004년부터 CEO를 연임하고 있고 페이스 드라이브, 커넥스 텔레커뮤니케이션스의 CEO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미디어 기업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마켓 스크리너에 따르면 그의 공식적 자산은 4,553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3월 미국 오일 프라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얀 나바란남 CEO는 페이스 드라이브의 가치가 무엇인지 전달했는데요. 우선 밀레니얼의 자동차 구독 수요 증가입니다. 밀레니얼은 자동차 구매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치 않고 환경에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기보다는 공유 차량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 강점은 운전자를 위한 동반 성장 서비스라는 겁니다. 일반 차량 공유업체에 등록된 운전자는 보통 70% 정도 수익을 가져가지만 페이스 드라이브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운영할 경우 85에서 90%의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페이스 드라이브를 통해 이동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데요. 페이스 드라이브를 이용하면 얼마나 많은 CO2를 절약하고 나무를 심게 되었는지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페이스 드라이브는 온타리오주에 3,5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버나 리프트가 사업 확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드라이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페이스드라이브는 초기 시장에 진입할 때 대학생,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같이 니치 마켓에서 테스트한 후 확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투자하는 방식과 같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페이스드라이브의 창업자는 2018년 한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드라이브의 목표가 탑승자, 운전자, 환경 사이의 감성적인 연결을 통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학생들은 학교와 부모로부터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자동차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모두가 환경을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또 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감을 스스로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페이스드라이브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15개 기업의 머럴 그룹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 CEO 사얀 나바란남. 그는 창업보다는 투자에 더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는 자동차를 엔터테인먼트, 유통, 의료 등 모든 산업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엄청난 잠재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는데요. 최초로 친환경 타스를 선보인 페이스드라이브. 친환경의 가치는 나무 심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 서비스를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환경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인류가 발명한 환경 파괴기계 자동차는 이제 환경 지킴 서비스, 전기차 공유 서비스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 엔터프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